안녕하세요. 웹 프론트엔드 개발자 문태훈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자바스크립트로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개발을 하신다면 프로젝트 A 이런 패키지락 파일이나 yan.락 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다른 코드들과 다르게 프로그래머가 관리할 필요가 없고 npm이나 yan과 같은 패키지 매니저가 알아서 관리해주는 그런 파일들이죠. 있으니까 그냥 놔두는데 정확히 무슨 용도인지는 모르시겠다면 지금 제 영상을 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미 뭔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거 나름 재밌으니까 이왕 여기까지 본 거 나머지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적인 언어라면 보통 권장되는 패키지 매니저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자바스크립트, 노드.js에 npm이 있다면 러스트에는 카고, 고에는 데비 있죠. 오히려 자바스크립트가 조금 특이한 경우인데 기본값으로 npm이 있는데 은근 다른 대안이 되는 패키지 매니저를 많이들 씁니다. 윈도우 깔면 있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처럼 기본적으로 노드.js를 설치하면 npm도 보통 같이 설치가 되는데요. 그런데도 여러 이유로 npm 대신 yan이나 pnpm 같은 다른 대안이 되는 패키지 매니저를 쓰고 있는 개발자들도 많습니다. 왜 이럴까에 대해서는 재밌을 만한 게 좀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아까 방금 현대적인 언어라면 패키지 매니저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사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패키지 락 같은 락 파일입니다. 이 락 파일은 해당 프로젝트에 설치한 패키지 그리고 그 패키지와 관련된 모든 패키지들의 버전 정보를 포함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패키지 두 개를 가져다가 쓰고 있다고 가정해 보시죠. 이렇게 패키지 A와 B를 설치했습니다. A는 버전 1.0, B는 2.1이네요. 패키지.json 파일에 두 패키지의 버전 정보가 잘 기록이 되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다른 개발자가 받아가지고 실행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스 코드를 받아서 npm 인스톨을 실행을 하겠죠. 그럼 다른 개발자도 동일하게 패키지 A는 1.0 버전을 그리고 패키지 B는 2.1 버전을 설치하게 될 겁니다. 이러면 충분할까요? 충분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개발하다 보면은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죠. 누군가 와가지고 이거 안 되는데요? 하면 이제 담당자가 와가지고 저는 잘 되는데 왜 안 되실까요? 하면서 막 이야기하다가 싸우다가 밖에 나가서 커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막 그러다가 정들고 막 눈도 맞고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뭐 락팔이 없으면 이렇게 서로 간에 친해질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보통 친해진다기보다는 반대 경우가 더 많긴 하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항상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버전 정보에서 뭐가 부족했을까요? 그건 바로 패키지 A와 B의 버전은 지정을 했지만 A와 B가 가지고 있는 패키지의 버전은 지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옆에 화면 보시면 패키지 A가 사실은 C라는 패키지를 포함하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패키지 A에서 패키지 C 버전을 명시를 안 했네요. 그냥 별표로 두고 아무거나 깔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동료 개발자와 친해졌을 때 있죠. 여러분이 처음 세팅할 때는 패키지 C를 버전 1.0짜리를 설치하고 동료 개발자는 2.0을 설치하고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처음 설치할 때 락 파일을 만들고 거기서 패키지 C를 1.0으로 설치했다라고 기록을 해두었다면 그렇게 꼬일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패키지락 파일은 이렇게 관련된 패키지 버전들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훌륭하죠? 이렇게 개발 환경이 좋아지고 여러분은 이제 썸 탈 기회를 날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패키지들을 데이터 구조에 비유를 한다면 뭐가 적절할까요? 뭐가 됐건 그래프이긴 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인간이라는 같은 종에 속해 있는 것처럼 패키지락 파일도 그래프 구조에 속해 있을 테니까요. 좀 더 좁혀보는 게 좋겠죠? 일단 한 가지 생각해보죠. 그래프 구조라고 할 때 각 패키지를 노드 그리고 패키지가 다른 패키지를 포함할 때 그걸 방향에 있는 디렉티드 엣지라고 해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뭔가 보일 듯 말 듯 하네요. 패키지를 좀 더 많이 설치했다고 한번 해보죠. 이렇게요. 딱 보니까 이거 트리 같네요. 그쵸? 적당히 그래프라고 말하는 것보다 좀 더 말이 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트리 구조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런 경우가 흔하게 있거든요. 이제 뭐같이 보이시나요? 방향에 있는 네트워크 그래프입니다. 그럼 이걸로 또 충분할까요? 사실 지금의 예시는 패키지끼리 서로 참조하는 사이클이 없다고 가정을 한 상태인데요. 사이클이 없는 방향성 있는 네트워크 그래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패키지끼리 사이클이 없을까요? 작정하고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실제로 어떨지 모르겠는데 안 될 건 없지 않나 싶긴 하고요. 일단 저는 패키지끼리 사이클을 만들려고 시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가능한지와는 별개로 사이클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무언가 하실 때 패키지끼리 사이클이 생긴다 하면 정말 꼭 그래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이건 꼭 패키지에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고 여러분이 파일 분할해서 모듈 구성하실 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순환 참조, 사이클이 생긴다? 하면 정말 이게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걸까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동료 개발자들과 돈독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관심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면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패키지락.json과 같은 락 파일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